네, 안녕하세요. 바른길 수학의 서정길 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안형매고 3학년 확통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왜 이런 시험지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등학교 3학년 안형매고 재학생일 수도 있을 거고 1, 2학년 재학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학부모님들도 많이 보실 텐데 이걸 준비하려면 저희 바른길 선생님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으시고 지금 계속 찍고 계시는데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힘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지 분석의 동영상을 보면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거 그걸 참고하시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바른길 수학에서 이 시험지 분석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재 고3 학생들이 대상이 될 텐데 중간고사를 봤습니다. 잘 본 학생들도 있을 거고 못 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잘 봤든 못 봤든 앞으로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당연히 중간고사를 출제하셨던 선생님들께서 기말고사를 출제하시겠죠. 그럼 그 선생님들의 출제자의 성향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난이도 조절은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성향은 바뀌지 않을 뿐더러 중간고사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기말고사를 대비하고자 함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재 중간고사가 어디에서 출제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에서 변형을 했다. 아니면 부교재에서 출제를 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기말고사도 어떻게 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어쨌든 예비 고3인 학생이 되겠죠. 3학년이 됐을 때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작년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지? 그러면 이 동영상을 내년 3월달 또는 4월달 정도에 보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재 2학년 학생들이 내년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올해 안형매고 3학년 합통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방법은 현재 이제 중간고사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시험 문제에 대한 특색이 딱 뚜렷하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저희들도 현재 제가 안형매고 3학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른길 수학에서. 당연히 부교재가 수능 특강이었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이 많이 변형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특강만 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맞풀 수능 문제집 그 다음에 이지역 기출 문제집들을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학생들이 풀었습니다. 저희 바른길 수학의 안형매고 반 학생들은. 근데 학생들이 생각했던 거는 수능 특강에서 변형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고 실력 완성, 즉 수능 특강의 3단계 맨 마지막에 있는 각 단원별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변형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시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요 문제는 지금 안형매고 15번 객관식 15번 문제예요. 이 15번 문제는 수능 특강에 기본 연습 3번을 거의 숫자만 바꿔서 출제가 되었고요. 요 문제 또한 서랍형 4번 문제입니다. 독립시행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여기 요 위에 있는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고 밑에 게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예요. 사실상 약수 문제를 배수 문제로 바꾸어서 수치만 바꾼 채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이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변형된 문제 크게 두 문제를 뽑았고요. 조금 쉬웠던 문제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를 수능 특강에서 두 문제를 골라봤고요. 그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이 문제는 밑에 문제가 이제 교육청 문제예요, 여러분. 2020년 10월 교육청에 나형의 27번으로 출제됐던 이 문제를 살짝 변형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교육청 문제보다는 난이도는 낮추어서 출제되었어요. 조건을 하나 더 빼줌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를 한 거죠. 그 다음 문제를 또 보시면 여기 서랍형 문제 7번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수능 기출 가형 28번 문제와 거의 흡사해요. 그러니까 수치를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했죠. 보시면 거의 문제가 제 학생들이 본다면, 이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본다면 거의 똑같구나 라고 판단될 거고, 학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 사실상 거의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어머님들도 판단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은 사실상 이번 시험에 가장 킬러 문제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이제 서답형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문제 또한 수능 특강에서 출제되지 않았어요. 이 문제 또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변형을 해서 출제를 했고요. 2020년 6월 평가원 가형 28번 문제를 수치만 살짝 바꾸어서 문제를 냈습니다. 조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건 다 똑같고요. 모의고사에서는 3의 배수일 때, 이놈을 4의 배수일 때로 바꾸어서 확률만 수치만 바꾸어서 사실상 문제를 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그날 시험장 당일날 학생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수능 특강 위주로 준비만 한 학생들은 수능 특강 문제가 거의 안 나왔네? 왜냐하면 실력 완성에서 제일 어려웠던 마지막 3단계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당황했을 수도 있고,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보지 않았던 학생들도 좀 당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다른 길 안양고관에서는 부교재였던 수능 특강도 한 3-4번은 아이들이 복습을 했었고요. 또한 마플 수능 기출 문제집을 통해서 모의고사 변형 문제까지도 다 대비를 진행을 했어요. 이미 맨 마지막 문제 또한 제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받아서 풀어줬던 문제인데, 저희 바른길 재원 학생들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맞춘 학생들도 있고 틀린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전체 재원 학생들이 2학년 때 성적보다 많이 점수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가 최선을 다한 만큼 무조건 다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성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지 못하는 변수를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의고사 문제 변형이 나올 거라고 아무도 예측을 못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수능 특강에서 실력 완성이 많이 변형될 거라고 생각했고, 학생들에게 그런 연습을 많이 시켰어요. 수능 특강 변형 문제들 또한 계속 연습을 시켰고, 실력 완성 위주로 여러 번 아이들에게 복습을 통해서 다시 풀게끔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말이 또 안 나올 것이냐, 그렇게?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자, 그럼 중간고사가 이렇게 출제됐다면 기말고사는 어떻게 또 출제될 것이냐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모의고사 변형은 분명히 출제가 될 거고,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던 수능 특강 실력 완성의 문제들이 최소한 한두 문제는 그래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하고 시험 준비를 하는 학생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간고사가 수능 특강 실력 완성을 내지 않았네? 기말도 안 내겠지? 모의고사 변형을 많이 냈으니까 나는 모의고사 문제만 풀 거야.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요. 두 가지 다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수능 특강의 실력 완성이 변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모의고사 문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 모의고사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작년 문제, 2020년, 2019, 2018 최근 3개년 모의고사 문제 위주로 탄탄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고 준비를 하면 수능 특강 모의고사 문제 준비를 하면 기말고사 또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문제를 간단하게만 이제 풀이를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일단 조건을 보시면 A라는 집합이 x, y를 원소로 가지는데 x, y의 범위가 1과 n 사이의 값이고 x, y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n 또한 4 이상이라는 조건을 주었고요. 근데 조건부 확률이죠. 임의로 선택한 한 개의 원소 AB에 대하여 B가 4의 배수일 때 A와 B가 같을 확률이 10분의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의 값을 구하십시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일단 선생님은 당연히 이 문제를 모의고사에서 풀어봤었고, 여러분들의 재원생들도 모의고사 문제를 푼 학생들은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 될지가 잘 보일 거예요. 이 문제를 처음 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처음 본 학생들을 위해서 풀이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조건 방문인데 어떤 조건이냐? B가 4의 배수래요.
n이라는 값이 예를 들어서 정해지겠죠. 예를 들어서 n이 예를 들어서 4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n이 4가 돼버리면 1 이상 x, y, 그 다음에 4를 만족하는 x, y라는 순서쌍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x가 y보다 작으니까 y과 x 기준으로 위에 있는 점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선생님이 4를 한번 찍어볼게요. 4를 찍어보면 4가 되겠죠. 순서쌍은 당연히 2,4, 1,4, 3,4, 4,4라는 4개 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는 1, 2, 3이겠죠. 만약에 n이 4가 된다면 순서쌍은 총 4개가 만들어지겠네요. n이 4 이상이라는 조건 때문에. 4개의 점 중, 4의 배수를 만족하고 있죠, 4가. 4개의 점 중 a와 b가 같은 점은, 즉,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은 뭐지? 요 하나밖에 없겠죠.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부 확률이 바로 확률이 p가 4분의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n의 값은 당연히 5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뭐 6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7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8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a 만약 5가 됐다고 쳐봅시다. 이 값이 1 이상 x, y, 5 이하가 되겠죠. 이렇게. 이 값들 중에 반드시 y좌표가 4의 배수가 되어야 합니다. y좌표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요 점 하나밖에 없는 요 4개 점밖에 없겠죠. 5인 경우는 y좌표가, 즉 5인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점이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 5개의 점들 중 y좌표가 4의 배수가 되는 점들은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죠? 조건이 4의 배수일 때니까 분모가 y좌표가 4의 배수가 되는 놈들 중 분자는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경우예요. 이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죠? 따라서 이 또한 확률은 y좌표가 4가 되는 4개의 점 중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식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6, 7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확률은 4분의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떤 경우만 달라지느냐? n이 8인 경우겠죠? n이 8인 경우는 우리가 대충 선생님이 점을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점이 몇 개가 만들어질까요? 여기 총 8개가 만들어지겠죠. 자, 8개의 점 중에 x좌표와 y좌표가 같은 점은 y과 x가 만나는 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러면 n이 8일 때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4의 배수가 되는 점, 8 이하가 되는 거니까 8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다시 적어주면 1, x, y, 8 이하가 되는 경우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위에 있는 8개의 점, 아래에 있는 4개의 점. 자, 따라서 즉 4 더하기 8분의 x와 y좌표가 모두 같은 점은 2개가 되겠죠. 그래서 12분의 2가 돼서 확률을 6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풀이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몇 개 진행하다 보면 얘가 10분의 1이 나오는 경우를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고요. 요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 풀이도 가능해요. 시그마로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하도록 할게요.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8 넣고 그 다음에 12 넣고 16 넣고 하다 보면 그 사이 값들이 다 구해지는 거죠. 구하다 보면 얘네 값들이 16, 17, 18, 19인 경우에 대해서 확률이 10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은 문제를 풀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중간고사가 어디에서 변형이 되었고 어떤 난이도로 출제되었느냐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간이라는 거 참고로 풀이에 그렇게 선생님이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난이도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2학년 때 시험처럼 현재 3학년 학생들이 2학년이었을 때 시험처럼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 조금은 난이도가 더 어려웠고 그렇다고 어려웠던 시험은 아니고 단 변수가 있었다는 거죠. 수능 특강만 준비했던 학생들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준비를 한 친구들은 좋은 결과가 나왔을 거고 수능 특강만 준비한 학생들은 조금 점수가 저조한 점수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시험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고사 시험을 토대로 우리가 기말고사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모의고사, 최근 3개년 모의고사 문제를 꼭 준비해 주시고요. 수능 특강 또한 이번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변별력을 요하는 문제에서는 모의고사 기출이 나왔고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에 대해서 수능 특강만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말은 실력 완성 문제들을 변형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복습을 해서 기말고사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바른길 수학에서 시험지 분석을 하는 이유 여러분들에게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재원생이 아닌 비재원생 또한 학부모님들께서 안양을 메고 시험을 잘 준비해서 모두 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 바른길 모든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시험지 분석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기말고사 이후에 다시 또 시험지 분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